시장이 어떻게든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도 절대 탄탄한 곳은 은행들이라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 묻은 돈 예금하고 적금 놓고 이런 돈 가지고 2%도 안 되는 이자 주면서 우리가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 주면서 그거에 몇 배, 2배, 3배 정도의 이자를 받아채기면서 보너스 잔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주주가 사실은 저희 외삼촌 분이신데 회사의 자금으로 저희 자본금을 대주셨어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2022년도 1월부터 지금 투자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반 동안 누적 수익률이 85%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실 요량이시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몇 개만 추천드리죠.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계에서 33년 미국 해외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5060 세대분들께는 예금이라는 게 훨씬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투자 또는 안정적으로 내 자금을 지키는 방법이긴 하죠. 은행은 절대 망할 일은 없다. 가장 안전하다. 이런 믿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의존하고 계신 이 은행 예금, 이게 나의 자산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다, 썩히고 있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2, 3년만 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변했고 지금 급격한 변동성의 초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보다 더 예금 대비 투자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도 그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통 은퇴 한 60세 정도 하죠. 근데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 40년 동안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30년 넘게 이 투자업계에서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사실 투자자문회사를 창업을 한 이유도 있지만 그 중요성, 자산의 증식, 투자 이거를 깨닫는 분과 깨닫지 못한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모으기만 하는 시대는 저물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모았던 자산을 스스로 자산을 증식을 시키는 자가 발전의 형태, 다시 말하면 투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쉬우면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자산 증식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오늘 찾아뵙습니다. 제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도 만들어보고 펀드 운용도 해보고 애널리스트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그러면서 주로 대형 은행들에서 펀드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때 저도 수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은 거는 시장이 어떻게든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도 절대 탄탄한 곳은 은행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각각 개별 상업은행들이 합니다. 이 소버렌티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찍어내고 돈을 이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발권력의 간접적인 파워를 구사하는 게 은행이에요. 우리 뭐 경제 굉장히 힘들고 경제 펀더멘탈 굉장히 힘들고 이러는데도 다른 업계 막 망하는 회사 자영업자 망해간다고 하는데도 신기한 게 은행의 단기순이익 1년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죠. 보너스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돈 갖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 묻은 돈 예금하고 적금 놓고 이런 돈 가지고 2%도 안 되는 이자 주면서 우리가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 주면서 그거에 몇 배, 2배, 3배 정도의 이자를 받아채기면서 기본적으로 NIM이라고 합니다.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이 차익으로만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죠.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산을 늘려주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시중은행, 대형은행에 신탁에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최근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누적 수익률이 지금 한 25년 됐는데 10%가 안 됩니다. 그런 짓을 왜 해야 될까요? 또 하나, 우리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그냥 이자입니다. 세금 빼고 하면 1%한 중반 될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2%, 3% 이상이에요. 그럼 일단 거기서 내가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정도가 내 돈이 썩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데 가장 편하고 익숙하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증식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넣어놨는데 알아서 그냥 굴러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투자의 대상, 툴이 있다 그러면 이 얼마나 편하고 간편하고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재테크의 공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소득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투자 또는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건 투자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들 보니까 막 2년 됐나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뭐 6개월 만에 막 10배가 오르고 이거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최소 투자라고 하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놓던 그 자금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서 매년 불어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과 투자 시간,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금이나 예금은 내 소득 시간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유와 청춘을 저당 잡혀서 받은 월급 가지고 그 일부를 맞는 게 소득이기 때문에 은행이 불려주는 거 아닙니다. 고생해서 내가 불리는 것이죠. 근데 은행은 그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말 세금 빼면 1% 남짓 되는 이자 주고 모든 걸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예금이나 적금은 자산을 증식하는 우리 스스로가 플레이어라고 보시죠. 수비형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형 플레이어다. 내가 몸을 움직여갖고 공격형은 아니거든요. 그런 수단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명하고 손쉽게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단연 ETF가 근 한 100년에서 150년 전 세계 금융상품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진일보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고 할 때는 연령이 많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경험이 좀 없으시는 분들은 투자하면 이거 위험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없다면 그건 정기예금이에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위험이 한 단위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수익이 오는 겁니다. 위험이 없이는 수익이 없어요. 다만 이 위험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가지고 위험을 좀 운영을 한다면 그만한 수익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대전제로 위험 관리가 적당히 된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위험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왜냐? 무위험 자산엔 수익이 없어요. 정기예금 무위험 자산이죠. 내 원금을 손해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적금은.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없는 겁니다. 위험은 적당히 있어야 수익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한 종목 해가지고 뭐 한 6개월, 3개월 만에 막 수익률 100%, 200%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신다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 2년 동안에 매년 한 15%, 20%의 수익 그 정도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투자 대상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게 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소중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또는 통칭을 해서 이런 투자 전략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그걸 가장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게 ETF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ETF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든 펀드란 얘기예요. 펀드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어떤 한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도 놓고 어디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를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개별 종목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당일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게 ETF라는 말씀이고 펀드와 ETF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을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에서 펀드 매니저로, 펀드 운용사로 바뀌어요. 이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기회도 있지만. 왜냐? 시장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분석을 잘못하거나 투자 전략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운용사의 또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하고 괴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나는 한 10%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시장은 10% 올랐는데 내 펀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2% 정도밖에 못 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 펀드 매니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ETF는 사전에 ETF를 운용하는 친구들이 뭔가 막 적극적으로 종목을
구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 이런 테마에만 투자를 할게요. 정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다르게 가면 어쩔까 하는 이런 위험의 단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ETF의 전략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수익자로서 돈을 넣는 순간부터 내가 수익자가 되는데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펀드 내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본시장법에 수익자가 보유 종목을 달라고 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줘야 된다가 없어요. 겨우겨우 3달 전 전체 종목이 아니고 탑 10 또는 탑 5, 많이 주는 것이 탑 15, 상위 15개, 대부분 그렇지도 않고 탑 10 종목만 공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것이죠. 반면에 ETF는 지금 현재 티커 찍으셔가지고 어떤 그 ETF의 보유 종목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펀드의 보수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수탁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등등해서 평균 연 2.5에서 한 3% 정도 보수를 떼요. 개별 ETF 같은 경우는 평균이 0.52%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대부분 낮은 운용 보수를 갖고 있는 ETF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세 가지만 보더라도 펀드 대비 ETF가 얼마나 똑똑하고 수월한 투자 상품이다, 투자 수단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또는 예금이나 적금 대비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자할 수 있을 때 현명하고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ETF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죠. 적금이나 예금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내 자산이 손실날 염려는 없죠. 대신 수익률은 절대 없습니다. 1년에 이자 1% 남짓되는 이자,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 1%, 1.5%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다 상쇄가 돼버려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놓으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매년 1%에서 2%씩 계속 희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회사 대주주가 사실은 저희 외삼촌 분이신데 회사의 자금으로 저희 자본금을 대주셨어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도 아니고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걸 2022년도 1월부터 지금 투자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반 동안 누적 수익률이 85%입니다. 2022년도 정말 붕괴되다시피 했던 시장을 겪으면서도 누적 수익률이 지금 85%예요. 물론 이 수익률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이 빠지거나 오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만들어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누적 수익률 85%가 3년 반 동안 ETF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드린 예를 다시 한번 상기만 하셔도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적금이나 예금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다시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ETF 정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단돈 10만 원 가지고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를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게 뭘까 궁금증이 생기실 거고, 용어가 궁금하시면 구글 네이버 찍어오시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제 영상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단돈 10만 원 가지고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러면서 서서히 공부 아닌 공부란 게 꼭 뭐 원론을 봐야 공부입니까? 새로운 걸 찾고 알아보고, 아 이런 방법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게 공부 아니겠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말씀을 들으시고 지인분들이나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미국에 참고로 전 세계 ETF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그중에 80%를 미국 시장이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국 전문, 해외 전문 투자한다고 했는데, 해외 전문 투자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 미국 자본시장에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ETF 종목 이런 게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실 요량이시라고 하시면 미국에 상장된 ETF 개수가 지금 한 4,1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뭘 고를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겠죠. 제가 오늘 몇 개만 추천드리죠. 그 ETF의 투자 전략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그 안에 이제 ETF 종목들이 많은데 그 작업은 여러분께서 공부도 하실 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힘드시면 저한테 따로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50, 60 세대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건 단연 고배당 ETF.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어렵진 않고요. 미국 고배당 ETF 이렇게 찍으시면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느냐, 소수 업종에만 집중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저 같으면 수익률이 좀 덜 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는 게 그나마 분산이 더 많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는데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 ETF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참고로 ETF 운용사가 26개 있고요. 미국에 280개가 있습니다.
근데 280개의 면면이 우리나라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일 크죠.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들이 200개가 넘어요. 그런 믿을만한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정말 천재들이 모인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알아서 주식과 채권, 실물, 부동산을 섞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야에 또는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하냐 이 정도만 고르셔가지고 또는 선진국에 투자하느냐 신흥국에 투자하느냐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 고르셔서 투자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다 자산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배당 ETF, 두 번째 자산 배분형 ETF,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미국 국채, 전 세계의 가장 안전한 국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아니겠습니까? 그 국채 중에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2년에서 5년짜리 단기물, 7년에서 10년짜리 중기물, 10년에서 30년짜리 장기물.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훨씬 심합니다.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채권을 세일즈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래서 금리 빠질 거니까 무조건 장기 채권 사세요, 이래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변동성 위험 관리입니다. 너무 짧은 건 수익률이 얼마 안 될 것이고 너무 긴 거는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뭘까요? 중기 채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7년에서 10년짜리. 미국은 지표물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ETF를 딱 찍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느냐, 중기 기간물에 투자할 거냐 다 나옵니다. 그 제가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너무 긴 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중기 기간물 7년에서 한 10년짜리 고르셔서 한 3분의 1 정도 아까 고배당 ETF, 자산 배분 ETF, 미국 국채 ETF로 3분의 1씩만 투자를 해놓으셔도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결국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00%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통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제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투자가 되게 위험하고 무섭다,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불안하고 무서운 거는요, 은행에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넣어놓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 정도, 몇백만 원 되는 이자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값어치가 계속 희석되는 걸 그냥 쭉 깔고 앉아서 가는 게 정말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의 상황, 전 세계 어떤 무역 시스템이 변화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예금, 적금으로 내 자산을 증식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이 바로 내 자산을 증식하는데 실제 여러분께서 액션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자본 시장이라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장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잖아요.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전 세계 2%도 안 되는 주식시장, 2%도 안 되는 채권 시장에서 이거 먹겠다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소형 증권사의 HTS만 켜도 미국 주식시장을 상장돼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ETF를 수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 소중한 자산을 증식하고 지키는 방법을 자본시장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얻으실 요량이시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적어도 경제 성장률보다 프리미엄 얹어서 한 15%, 20%만 수익을 꾸준하게 낸다고 하면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자본시장 주식에 투자해서 10% 못 얻겠습니까? 장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작업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 좋은 수단이 자본시장, 그중에 종목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싼 운용보수로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수단이 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더할 나위 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돈 10만 원이라도 경험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 이 작은 시작, 이 작은 경험이 향후 5년, 10년, 20년 이후에 굉장히 큰 결과로 분명히 여러분께 다가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